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액션 원 코리아라는 풀뿌리 통일운동 단체를 2013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 정연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조금 특별하게 해외 동포와 국내가 같이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통일운동 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일제 과거사 청산 문제, 특히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이런 활동가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북에 갈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남북이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국내 통일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국내에서만 잘 풀릴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미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동포, 특히 재미 동포하고 같이 하는 운동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어떠한 사회운동이 있나,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 통일운동의 지평을 만들어 갈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실천적인 통일운동을 해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 김철민 감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메리카의 운명이라는 전쟁국가 미국의 실체를 밝히는 그러한 다큐를 김철민 감독이 작년에 정전 70년을 기해서 만들었는데 올해 이제 그 영화의 속편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과연 그러면은 김철민 감독한테 미국 사람들도 이제 반전평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같이 가서 미 동부 지역을 가는 거를 좀 도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통일에 다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지난 4월에 미국 대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련해서 굉장히 시위가 많이 일어났죠. 그 사실에 대해서 혹시 놀랍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도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반전 시위에 참여한 것이 놀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이 놀라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전평화운동과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선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이 어떤지, 미국은 정말 1776년 건국 이후로 아주 극소수 기간만 빼고는 계속 전쟁을 치른 나라, 전쟁국가라는 그 실체를 우리가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워메리카의 운명이라는 그 영화 제목도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미국인 그들이 스스로 진 거예요. 2020년 1월에 뉴욕 맨하탄에서 이란과 전쟁을 트럼프가 일으킬 만한 아주 위기가 촉발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맨하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반전평화 시위를 했어요. 이때 이제 미국인이 들고 나온 구호가 아메리카가 아니라 워메리카, 전쟁, 메리카다. 이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유여신상을 반쪽은 해골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계속 쓰니까 그 영화 제목을 정할 때 이제 누군가 같은 이 이미지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나서 워메리카의 운명이라고 그 영화의 제목도 짓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250개 전쟁에서 200개 이상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한국전쟁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았나요? 그럼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할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이
미국의 땅덩어리 안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진주만 공격을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의 시효로 받았긴 했지만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전쟁은 내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위험성이나 전쟁의 긴박함, 전쟁의 참혹함을 국민들이 별로 느낄 그런 겨를이 없었는데요. 걸프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걸프전 때 1990년도 초반에 걸프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공군 침략기가 중동을 비행하면서 폭탄을 펑펑펑 터뜨리는 그러한 장면을 텔레비에서 계속 방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국인들은 비디오 게임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렇게 전쟁이 연기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쟁의 그 참혹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실감을 잘 못하게 된다. 또 의도적인 망각증을 들 수 있는데 미국 국민들은 위대한 아메리카,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신화에 반대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니까 자기 나라 합리화라는 그런 것이 다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특이한 점이 미국은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색인종들이 많고 또 백인들의 자기 지배층의 자녀들이 군대에 다 가서 많이 다치고 죽는다면은 아마 미국 지배층이 전쟁에 대한 그런 실감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군산복합체 이익이 군림하고 있는 사회이다. 전쟁과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군산복합체가 정계를 장악하고 있고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쳇바퀴에서 계속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복음주의,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인종이 다른 나라에 가서 침략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감도가 낮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평화 전략을 세워야 할까? 우선 전쟁국가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미국의 부당성과 독선을 국제무대에 꾸준히 알려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미국의 평화 세력과의 연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의 민중이 어떠한 저항운동을 지금까지 벌여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든가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해, 이 운동도 2020년도에 미 정부를 들끓게 했었죠. 이러한 저항운동과 우리가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그 전쟁에 반대한 운동이 있었겠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이 중에서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전쟁. 미국이 직접 관여한 전쟁이고 또 이 당시에는 미국 청년들은 징집의 대상이었어요. 또 자기들이 전쟁에 끌려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전 반전운동은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반전평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일 때도 반전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크게 일어났고요. 오늘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반전운동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지만 최근의 큰 변화는 전국적인 또 전 세계적인 항의 시위를 격화시킨 사건은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2018년에 위대한 귀환이라는 행진이 있었어요. Great Return March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이 세운 장벽 그 근처로 가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귀환 행진 이후에
이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그런 시위가 촉발되게 됩니다. 또 2023년 10월 7일 우리 다 알죠? 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 전국에서 자그마치 60만 명이 지금까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라크전을 미국이 벌일 때 굉장히 대표적인 반전평화 단체가 두 개가 생겼는데 앤서라는 단체가 생겼고요. 이라크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규모 시위를 조직해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브라이언 베커라는 전국 대표이신데 이번에 가서 직접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핑크 티셔츠를 입고 있는 메디아 벤자민이라는 아주 체구도 작아요. 딱 저하고 저도 작은 키인데 미국 사람인데 저하고 체격이 딱 비슷한 그런 작은 친구인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반전평화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핑크라는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이런 단체를 2002년에 만들어서 주로 중동 지역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코리아 문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5년 워먼 크로스 DMZ에도 동참을 했고요. 메디아 벤자민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미국이 이제 전쟁을 좀 그만하고 평화로운 시대로 들어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오바마는 무참히 깨뜨렸죠. 그래서 오바마가 기자회견할 때 아주 격렬하게 항의한 것으로 이제 유명해진 분입니다. 2020년 1월에 이란과의 전쟁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앤서와 코드핑크가 주도해서 맨하탄에서 이런 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지구촌 저항의 날, 전국 저항의 날 이러한 시위를 이 두 단체가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러분이 다 궁금해하시는 4월에 미 전국 대학가를 뒤덮은 그런 이스라엘 전쟁 반대 시위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많은 대학이 참여했나? 아주 짧은 기간에 2024년 4월 18일부터 한 5월 말까지 미 전국에서 한 100여 개 대학이나 참여를 했어요. 지금 이게 녹색 동그라미가 보이고 파란색이 있는데 녹색은 학생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텐트 농성까지 들어간 대학이고요. 파란색은 그냥 일반적인 시위를 한 이런 대학인데 동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대학이 참여해서 다 동그라미가 다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이후로 60만 명이나 참여를 했지만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었어요. 언제까지? 바로 이 학교가 본격적인 농성 캠프를 벌일 때까지. 왜 콜롬비아 대학이 이렇게 중요하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콜롬비아 대의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민들이 캠프를 치잖아요. 텐트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동조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미국이 이스라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이 요구를 가열차게 벌이기 시작했는데 콜롬비아 대학은 대학교 총장이 바로 경찰을 투입했어요. 경찰을 투입해서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났습니다. 역효과가 나서 경찰을 투입한 직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4일이 지난 다음에 5번째 날이었는데 이 캠프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캠프가 서져 있죠. 경찰이 투입되고 나서 학생들이 격렬하게 더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콜롬비아 대학의 시위가 빠른 속도로 타 대학까지 확산이 되게 이릅니다. 이거는 콜롬비아 농성 캠프에 텔레그램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건져온 사진인데 경찰이 투입해서 우리를 이렇게 진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흩어지지 않았다. 이 농성 캠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네가 올린 사진이에요. 그리고 특히 인종청소, 이스라엘 전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많은 미국 기업들과
기업과 대학이 재정적으로 분리하라.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시스코라든가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군수업체들이 더 이상 학교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이런 운동을 벌이는 건데요. 경찰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다 와해시켰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건전해.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캠프를 치고 농성 중이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빅토리 이렇게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 학생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ring food, warm clothes, blanket, 더 음식과 따뜻한 옷까지 담요 필요해요. 많이 갖다 주세요. 이러면 이제 뉴욕 시민들이 굉장히 또 반응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교수진들도 시위에 많이 동참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는 뉴욕대인데요. 그 교직원들이 경찰 그 콜롬비아대 시위가 뉴욕대, 예일대, 하버드대, MIT, 에머리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번져나가면서 지금 보신 영상은 뉴욕대에서 교수진과 교직원들이 경찰이 이제 들어와서 학생들을 진압하려고 하니까 경찰을 막아선 그런 장면이에요. 그 뭐라고 이제 구호가 외쳐지는데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구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워메리카의 운명에도 나오는데 The people united will never get defeated. 해가지고 단결된 민중은 뭐 하지 않는다? 네, 패배하지 않는다 라는 구호를 계속 교직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의 그 탄압이 콜롬비아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아주 무작위로 이루어졌죠. 예, 경찰이 이렇게 특히 밤에 농성하고 있는 학생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각 대학에 이렇게 침투해서 또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의 전투 경찰을 침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미 서부 지역에도 많이 경찰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학생들을 와해시키기에 이르렀는데 학생들의 구호를 살펴보면은 Free Free Palestine,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Stop Funding Genocide, 학살 지원을 멈춰라, From the River to the Sea, 이거는 강에서 바다까지라는 뜻인데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We are all Palestinian. 우리가 모두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런 구호를 학생들이 계속 외치면서 시위가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아이비 리그라고 해서 세칭 미국에서 한 몇십 개 되는 굉장히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전국적인 대학인데 미국의 시립대 CUNY라고 돼 있죠? City University of 뉴욕이라고 해서 미국의 시립대까지 이 시위가 크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학교 안에서만 캠퍼스 안에서만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시에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의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4월 21일은 워싱턴 DC에 김철민 감독하고 가게 됐는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아메리칸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일요일 날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무엇을 하나라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학생회가 있는데 미국의 학생회에는 Student Association이라고 하지가 않고 Student Govern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의 그 기능을 학생 사회이지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회의 상원들이 학교 당국에
이스라엘 지원 기업과 재정 분리, 영어로 나이베스트라고 하는데 재정 분리를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청문회 같은 행사를 일요일날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졸루션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쟁 관련 기업에 대한 대학이 보이콧을 해라, 투자를 중단해라, 제재를 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를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모아서 대학이 그 투자금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업들이 당연히 연관이 되게 돼 있고요. 그 투자금을 모아서 대학 당국이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구체적이구나라는 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워싱턴 DC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에 갔었는데요. 여기는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 집단인데도 Jewish Voice for Peace 해가지고 유대인 학생들이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가 굉장히 큰데 몇백 명이 모여서 계속 이렇게 시위를 해나가면서 가자지구 투쟁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 또 콜롬비아 대학과 우리가 연대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아까 대학이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기업의 거래나 투자를 중지하라 라는 캠페인, 또 학교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 학교 건물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면은 건물 이름에 그 후원자나 기업의 이름을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로키드 마틴 홀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기업명을 철회하라. 그러니까 군수 기업의 이름을 쓰지 말라.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를 이렇게 넓은 보드에 써가지고 학교 당국이 지금까지는 가자 지역에서 이런 학살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은 불행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 한편도 편을 들지 않는 굉장히 이렇게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LA입니다. LA의 남가주 대학교라는 학교인데요. 여기는 비교적 부유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 부유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도 학교 그 중앙 도서관 있는 그런 캠퍼스에 아이들이 그 텐트를 치고 여기 보면은 랜드백, 땅을 되돌려줘라, 이런 요구를 초록색과 빨간색, 초록색과 빨간색은 그 팔레스타인 깃발에 들어가 있는 색이에요. 하얀색, 초록색, 빨간색, 까만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깃발의 색깔, 또 팔레스타인 여러 지지를 명시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텐트를 하고 있고요. 이 USC 대학교의 저녁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 김천래 감독이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러다가 아메리카의 운명 영화를 밤에 상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학생들이 또 미국이라는 이런 전쟁 국가의 실체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감독이 와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하면서 더 연대를 돈독히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도 LA인데요. UCLA라고 해서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났던 대학이에요. 캠프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근데 이제 캠프에 경찰이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그런 시위대가,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마구 공격하고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이런 그런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테러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학교 당국이 그 학교 시위 캠프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UCLA가 이런 시위를 벌인 지 한 7일, 8일 시위를 지속한 날이었는데 당장은 지금 그런 농성 캠프가 철회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학생들을 잡아가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방송에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미 전국적으로 더 이걸 잘 알게 되었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더 많은 대학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일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생들의 농성 캠프는 철회가 됐는데, 경찰의 탄압으로 인해서. 그런데 5월 22일 날은 UCLA 학생들과 연대하는 학교 노조에서 파업 시위를 또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아직 끝났다고 할 수는 없죠. 예. 특히 미국 대학은 5월에 여름방학을 하는 학교가 있고 또 6월에 여름방학을 하는 6월 말쯤 여름방학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UCLA의 그 반전 시위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될지 아니면 좀 사그라질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학교 노조도 학생들의 편을 들고 있다. 네, 이거는 콜롬비아대 농성 캠프를 뉴욕시가 굉장히 여러 많은 그 군수 기업들과 또 전체 친이스라엘 기업들한테서 긴밀하게 재정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를 규탄하고 있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5월 23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생들의 농성 캠프는 일단은 해체가 되었다가 학교 밖으로 가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5월 23일 날 했던 건데요. 그래서 5월 31일 날 학교에 다시 3차로 농성 캠프를 다시 재가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대 시위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 대학에서 그럼 이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단체가 있지만은 제일 눈에 띄는 단체 한 2개 정도 적어봤습니다. Student for Justice in Palestine.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위한 학생들 이 단체인데 미 전국에 한 300개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조직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학생 단체들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그 메릴랜드 대학에서 우리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런 여학생이 속했던 Jewish Voice for Peace 또 시원주의, 인종주의와 싸우는 그런 유대인 학생 단체입니다. 이 두 단체가 특이하게 다 UC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죠. UC 버클리에서 창립이 된 그런 반전 평화 단체입니다. 그럼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위가 어디까지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면은요 학생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런 군산 업체들과 학교 재정을 중단을 하겠다, 거래를 중단하겠다 이런 대학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좀 작은 규모의 대학이긴 한데요. 큰 규모의 대학들은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결정에 이르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워싱턴 주에 있는 에버그린 대학 또 포틀랜드 주립대는 특히 여기 보잉사가 크게 있는데 보잉사와 거래와 투자를 중단하겠다. 라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다수의 대학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재정 관계를 자기들이 검토하거나 앞으로 재정을 공개하거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노스웨스턴대, 브라운대, 럿거스대, 미네소타대 등 여러 이런 대학들이 학생들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학생들만 시위하던 거에서 고등학생들까지 이런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대학으로도 확산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의 더블린 트리니티라는 대학은 UN 인권위원회가 블랙리스트한 이스라엘 기업들과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의 대학들은 헬싱키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대학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팔레스타인 대학의
시사점,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의 시사점이라고 하면은 매우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반전 세대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또 아까 뉴욕시의 경우에 뉴욕 시립대학으로 확산이 돼서 뉴욕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뉴욕 시민 2만 명이 동참을 했고 교직원들도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 문제에 깊숙이 뿌리 박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학생들한테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자기네들의 패권 하에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제국주의가 근본 문제다라는 이런 인식이 청년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1968년의 세대가 다시 도래했다 이런 제목을 가끔 쓰고 있어요. 1968년과 비교가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1968년에도 이 학생들의 베트남전 반전 시위를 전국적인 규모로 크게 일으킨 대학이 바로 콜롬비아 대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났을 때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은 시위가 있었음에도 언론에 별로 오르내리지가 않았죠. 이때도 한 700명의 학생들이 뉴욕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때도 4월이었네요. 1968년 4월. 그래서 1968년의 시위와 2024년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이때 청년들은 자기들이 징집돼서 베트남 전에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같은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없는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희망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는 베트남전을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리차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이번에는 이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서 미국의 대선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영향을 과연 미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어린이와 여성들이 그렇게 무참히 희생되고 있는 그런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 인종청소를 방관하고 있다라는 데서 그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아까 미국의 그 대표적인 반전평화 단체 엔서라는 단체, 엔서가 뭐냐면은 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 이라는 단체인데요. 전쟁을 중지하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평화단체입니다. 여기에 전국 대표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베커 씨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베커의 진단에 의하면은 이번에 그 학생들을 거리로 내모은 것이 팔레스타인 전쟁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촉발시킨 거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꾸준히 의식화되어 왔다. 미국 청년들의 미래가 굉장히 암담하다.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 올라있고 최저임금 받아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다. 직업에 대한 안정성도 없고 의식주 생활이 인간다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의 분노와 정치적인 각성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특히 미 대학생들이 그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학자금 융자를 받는데요. 이 학자금 융제 부채 총액이 1.3조 달러에 속합니다. 1.3조 달러라는 게 우리 원화로 얼마인지 잘 계산이 얼른 안 되는데요. 하여튼 1,300조도 넘는 그런 금액이겠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학생 융자금을 학생들이 평생 허덕이면서 갚아야 되는 이런 부채이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라는 개혁적인 정치가가 나와서 한때 굉장히 큰 기대를 불러넣었는데요. 이 버니 샌더스의 공약 중에 하나가 학생 융자금 빚을 모두 탕감해주겠다. 이런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버니 샌더스 개혁운동,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흑인들의 생명은 소중해, 이러한 운동을 계속 해오면서 정치적인 의식이 미국 청년들이 정치적인 각성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의 노조들이 지금까지 분명하게 반정부 노선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번 팔레스타인 전쟁의 반대 시위로 인해서 노조들이 단결을 하게 이르렀다. 노조들이 단결을 해서 반정부 노선을 더 명확하게 가져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브라이언 베커 씨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김철민 감독 영화에 아마 브라이언 베커가 나올 것 같아요. 또 특히 미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청년들이 각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신자유주의에서 받고 있는데 왜 이런 근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브라이언 베커 해석은 미국은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노예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인간이라는 그러한 대접을 지배층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는 그런 정말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브라이언 베커 씨는 동시에 이제 정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이라고 하는 정당 운동하고 같이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 이렇게 시위 나왔을 때 보면은 이 정당의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의식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나라 대학들, 우리나라 청년들 지금 사회 문제에 어떤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적극적인 이슈로 들고 나오는 이런 대학이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무엇일지, 앞으로 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예. 그 미국의 대학들이 저렇게 많이 반전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또 어떤 점을 느끼고 있을지. 오늘 우리 청년회원이 한번 오셨는데 이따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애틀로 갔어요.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미국을 다니면서 이제 반전평화운동 그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 시애틀에는 그라운드 제로 센터라는 그 평화 센터를 만들어서 평화 활동가들을 꾸준히 키워내고 있는 이런 장소가 있었는데 1977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고요.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정신을 정신적인 기주로 해서 평화운동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평화센터를 지은 장소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시애틀의 북부가 아니고 서부 지역에서 서부에 있는 미 해군기지에 핵 잠수함이 있는 장소, 바로 그 핵 잠수함의 벽을 담장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다가 평화센터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핵탄두를 1000개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이런 핵 잠수함이 8대가 있는 이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만약에 하나의 국가로 가정을 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의 밀집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 그라운드 제로 센터라는 평화의 집을 짓고 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평화운동가를 길러내는 교육의 장으로도 쓰고 전 세계에서 평화활동가들이 여기를 찾아오면 항상 재워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스님이 평화의 탑을 짓고 있는데요. 그 일본 스님의 종교가 남매 호랑. 네.
남묘 호라개교에 속하는 종교였는데 또 그 종교가 우리나라에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해외에서는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불교로도 알려져 있어서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의사 문제도 의사 충원 문제로 우리나라 굉장히 지난 한 3개월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또 의사들이 반전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책임을 위한 의사연합이라는 그런 단체를 찾았는데 의사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사회 정의 단체인데 전국적인 모임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시애틀이라서 시애틀이 속한 워싱턴 주에 이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 정의 운동, 기후 정의 운동, 다양한 그런 사회 정의 운동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란 것이 미국의 이제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숙자 문제는 그러면 원인이 뭘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사람들이 또 그 집 융자금을 낼 수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불행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의 판단은 이분들이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는답니다. 네. 노숙자 문제에 또 이 심각한 원인이 미국의 그 잘못된 의료 제도에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코리아 평화 문제에도 굉장히 이분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스터디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면서 하고 있고요. 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운동이 몇 년에 있었죠? 2012년에 있었는데 이 운동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실패라고 단정하기가 힘들까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네,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 운동에 진짜 참여한 사람들이 에세이를 쓴 거에 의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운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어떤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리더가 없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주류 언론들이 우리를 실패한 운동이다라고 몰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월스트리트 점령하라라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영웅들이 나왔고 그 자기의 커뮤니티를 조직해서 실제적으로 운동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싱턴에서 만난 우리 조현숙 씨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활동가도 글로벌 저스티스 얼라이언스라는 또 미국의 큰 단체가 있대요. 근데 이런 단체가 각 단체의 대표자들을 다 뽑아서 미국 현재에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처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워크숍을 3박 4일 동안 굉장히 심층적으로 하고 왔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운동은 뉴스에는 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죽은 운동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러한 운동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에 심지를 심어놓고 계속해서 ongoing,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운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2020년에 미 전국을 들끓게 한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을 소중해. 이건 경찰의 아주 폭압적인 경찰 탄압에 항거하는 그런 인종차별 반대 운동으로 미 전국에서 50개 주에서 3개월간 2,440여 개 지역에서 거의 8,000건에 달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서는 2020년에 20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고요. 근데 이런 시위가 주도하게 된 하나의 저력은 2018년에
미국은 총기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 총기 규제를 원하는 그런 운동이 미 전국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저변으로 해서 2020년에는 이런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흑인들의 그 사회 운동을 1968년 3월에 멤피스에 있는 I am a man 프로테스트가 있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흑인들이 걸고 있는 것이 I am a man, 나도 사람이다, 나도 인간이다, 이런 거를 표어로 걸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와서 이 시위를 진압하는 그런 광경을 1968년 미 남부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볼 때는 그래도 천천히 변하는 것 같지만 이 흑인 2020년 미 전국적으로 이렇게 흑인들의 생명을 소중해라는 운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흑인들도 굉장히 많은 탄압 속에서 고생을 했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저항을 해왔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2022년입니다. LA인데 People's Summit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인민정상회의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아메리카의 그 대통령들, 대표자들을 모아서 LA에서 큰 정상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대표자들이다라는 그런 정상회의를 People's Summit이라는 이름으로 모았던 거죠. 그래서 LA 거리를 이렇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마릴린 먼로 복장으로 행진도 하고 있는데, 그 People's Summit, 인민의 이름으로 모인 정상들은 어떠한 어젠다를 달았나 잠시 보니까 어떤 정치가 이미 인민들의 그런 관심사와 생활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Our people speak.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 이야기한다. Struggle for sovereignty. 우리 주권을 위한 투쟁. 또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어떠한 연대를 추구할 것이냐. People over profit. 사람이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이러한 핵심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People's Summit 인민정상회의가 202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전쟁 반대를 위해서 또 굉장히 수많은 단체들이 코얼리션을 여러 단체 연합체로 4월 초에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서 모여서 연례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탈식민지화와 반제국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에서 전쟁 반대를 위한 많은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다뤄진 어젠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원을 중단해라. 또 미국의 모든 전쟁을 반대하고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전쟁 예산을 폐지하라. 또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젠다죠. 전 세계 800개 이상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라. 미국 무기고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핵무기 제거를 요구하는 이러한 컨퍼런스를 전국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올 4월에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또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젠다는 youth, 청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미국 맨하탄에는 People's Forum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미국의 모든 저항 운동을 볼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러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날은 미국의 노동 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를 연결시켜서 People's Forum이라는 데서 이제
청년들이 참여해가지고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미국의 청년들하고 같이 포럼을 하게 해주면은 굉장한 우리 앞으로의 그 청년들을 위한 연대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많은 운동과 또 여기에 있는 그 경영진을 이번에 좀 잘 만나고 왔습니다. People's Forum이라고 해요. 우리가 미국의 반전 평화 운동을 얘기할 때 코리아 평화 문제를 떼어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평화 문제에 미국의 어떠한 단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얘기하고 또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오늘 강연이 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졸리시나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또 이렇게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하네요. 네.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네. 작년이 정전 70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워싱턴에서 많은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전쟁은 미국에서 되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미국의 반전평화 운동 하면은 대부분 베트남전을 사람들이 연상하게 되고 한국 전쟁은 너무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70 몇 년 동안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많은 미국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작년이 정전 70년이었기 때문에 워먼크로스 DMZ라든가 이런 우리 한국의 문제를 지금까지 주력해온 그런 많은 단체들이 같이 합심해서 코리아 피스 액션이라는 그런 행사를 만들고 미국의 워싱턴에 코리아 전쟁을 끝내라라는 이런 요구를 우리가 드높게 한번 기세차게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결의를 했었는데요. 네, 워싱턴 거리를 7월 27일 네, 한 1시간 반 정도 시내를 행진하면서 End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을 끝내라.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워싱턴에 알리기 위한 이런 행진이, 평화 행진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 속에 지속이 되었습니다. 한 700명 내지는 800명 모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사실 이만큼 사람이 모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워낙 너무나 크거든요. LA에서 뉴욕 가는데 6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그리고 시차도 3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한 9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거의 이거는 뭐 딴 나라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미 전국적으로 한 600명, 700명, 800명을 모은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싱턴에서 한국 전쟁을 끝내라는 이 외침을 크게 할 수가 있었죠.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 핑크색 천을 다 두르고 여기가 지금 백악관 앞입니다. 백악관 앞에서 정전 70년인 코리아 피스 액션에 미국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국 전쟁을 끝내자라는 그런 추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코드 핑크라는 핑크색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반전평화 단체는 이 당시에 굉장히 그 극장가에서 극장가에 나오는 영화가 마비라는 그런 인형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요. 그 마비가 머리를 핑크색으로 하면서 마비가 얘기한다. 제재를 끝내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네, 이런 식으로 시위도 아주 좀 창의적으로 재미있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 행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인종과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OK에서는 작년에 워싱턴 원정단이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평화의 길, 또 경기 평화교육센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청년 3명, 그리고 또 LA에서 우리 활동가 2분, 이렇게 해서 한 7명이 워싱턴 원정단이라는 이름으로 코리아 피스 액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장소는 1965년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유명한 스피치를 했던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역시 코리아 평화를 위해서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좀 제대로 해보자. 특히 미 행정부와 의회에 평화협정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과 미 의회에 한반도 평화법안과 평화협정 추진을 하는 그런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또 여론 조성에도 힘써서 이날 행사들이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미국의 여러 주요 일간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론 조성을 통해서 코리아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에 직접적으로 알려나가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법안이 지금 미 의회에서 우리 재미 한인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한국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또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미국인이 지금 미국 국적자는 북에 가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없애자.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대한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평화 합의를 이뤄내자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미국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제대로 된 주목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이러한 법안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정계를 계속 만나고 접촉을 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를 간절하게 원하는지 이거를 미 정계에 설득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 코리아 피스 액션을 같이 추진을 했고요. 지금 평화협정을 우리가 체결해야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가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코드 핑크라는 단체가 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가 대 국가 평화협정이 도저히 안 되고 있으니까 인민들이 나서자. 피플이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People's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미국인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북한 인민들과 영구적인 평화 우정 속에서 살 것임을 세계에 선언한다. 한국 전쟁에 미국의 폭격도 미국 정부가 북에 대해 오랫동안 잔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또 북미가 서로에 대한 선제적인 핵 공격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을 서명하자. 4번 미국 정부의 한미일 합동 대규모 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및 무기의 점진적인 철수를 실행할 것이고 5번 미국 정부가 지체 없이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모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64개국에 가입할 것을 촉구. 6. 나는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고 한국 인민의 더 많은 이해와 화해, 우호를 정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정부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굉장히 장벽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미국인들 한 명 한 명이 이러한 People's Peace Treaty 인민이 직접 나서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한다.
하면은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이건 새로운 시도인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어쩌면 같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먼 크로스 DMZ라는 가장 미국의 코리아 평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 단체가 2015년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2025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주년이 되는 해에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의논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조국 헌장 3대 헌장탑인데 이것이 폭파된 것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프죠. 네, 그래서 재미 한인들이 얼마나 코리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서고 있는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3년 동안 종전평화 캠페인을 한 그 20만 명이 서명한 것을 미 행정부와 미 의회에 전달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UN 빌딩 앞에서 우리 재미 한인들 또 미국의 여러 평화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뉴욕시에 코리아의 평화를 위한 종전평화 캠페인 행진을 했고요. 지난 4월에도 4월 27일 날 코리아 평화 통일을 위한 대행진 해가지고 유엔이 보이는 그런 맨하탄의 중간을 가로지르면서 우리가 행진을 하고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미국 국민들이 2019년과 2023년에 미국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예요. 보면은 북과의 평화협정을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한 2,000명의 미국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건데요. 몇 퍼센트가 찬성을 했나요? 67%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북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더 최근의 자료인데요. 2023년에 미국이 북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라는 그럼으로써 코리안 워를 끝내야 된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미국은 계속 북과 전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 두 가지 중에서 2023년에는 52% 대 28%로 북과 평화협정을 선호하는 그런 여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애쓰고 있는 결과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에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또 재미 한인들이 이렇게 동참함으로써 미국의 반전평화 세력과의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이고요. 여기는 LA고요. LA에도 굉장히 크게 더 시위가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미처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그 미국의 반전평화운동을 바라봐야 되는가.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번에 팔레스타인 반대 그 시위를 미국의 언론들은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다, 반유대주의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각으로 어떤 특정한 사회 현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많은 여론이 주도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반도의 평화라는 얘기만 해도 벌써 지금 윤정부 하에서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프레임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전평화운동은 땡땡땡이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좀 참신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시각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질문응답 시간에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반전평화운동은 땡땡땡이다. 네, 자기 스스로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우리 미래에는 청년의 미래와 이 전쟁 반대 이 운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느냐, 또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지금 이제 자주 운동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반제 반미 반전 평화를 주제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자주화 운동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냐, 또 국외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내 반전 평화 운동의 에너지를 코리아 평화 문제로 어떻게 모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김철민 감독하고 같이 미국에 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재미한인들도 많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었고요. 이 영화를 속편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 전국의 풀뿌리 조직을 가지고 있는 코리아 피스 나우라고 미국의 50개 중에 한 30개의 주에 지부가 있는 그런 전국적인 조직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메리카 운명 1편, 2편을 앞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상영할 상영하고 싶다라는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영상 매체를 더 활용해서 미국의 반전평화 세력과 우리와의 연대를 앞으로 꾸준히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왜 이런 국제 연대를 하는가? 그 국제 연대를 하는 지향점은 코리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공감과 연대, 공동 행동을 통해서 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는 것. 또한 이러한 목적은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코리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이라는 그런 최종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적인 대미 전략은 한국의 많은 우리 운동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이 어떤 무슨 액션을 했을 때 항상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뭔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기자회견 이런 거는 약간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후의 대응책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뭔가 미국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선제적인 전략은 지금 지구촌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힘있게 모아나가고 평화운동을 확대시킬 수 있을 때 찾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불평등의 문제이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에서 보듯이 이런 불평등의 문제에 우리가 어떠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문명사적 전환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보다 좀 큰 목표와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반전을 위한 대반전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전쟁 반대 운동으로 세계사의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큰 그림을 보고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뜻과 지혜를 모으면 앞으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5년은 이 두 사람의 미략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120년이 지난 2025년. 내년이 굉장히 중대한 해잖아요. 해방과 분단 80년이 되기도 하고 테프트 카츠라 미략 120주년 되기도 하고 또 한일 기본조약 60년이 되기도 합니다. 내년에 과연 코리아 평화를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운동 조직은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이냐를 내년을 한번 겨냥을 해서 우리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런 우리 통일시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전평화운동은 손해 내지는 시기상조다. 특히 한국 전쟁에 관련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그 전쟁이 끝나면은 피스 트리티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후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더 군사적인 긴장과 남북의 대립과
또 우리가 계속 그 국방비를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미국의 무기를 사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에 있어서 전쟁이 정확하게 끝맺지 않고 70년이 넘게 휴전인 상태로 있는 전쟁은 한국 전쟁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그만큼 현대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의 그 군산복합체라든가 아직 미 정부하에서는 북한을 적대 세력으로 몰아야지만 자기들의 입지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미 의회에 이런 한반도에 한국의 전쟁을 종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아직은 찬동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력들도 우리가 결국은 전쟁과 평화를 볼 때 어느 선을 택할 것인지, 또 우리 민족이 남이나 북이나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려면은 이 전쟁 상태가 계속돼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좀 원칙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첫째가 북한에 쳐들어오면 우리 손해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글쎄요. 미군 철수라는 문제는 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한데, 철수한다고 해서 북이 바로 쳐들어 내려올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물론 그 유대계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그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언론사일수록 이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이거는 반유대주의자들이 하는 거다. 테러를 일으킨 거는 하마스지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을 계속 설파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콜롬비아 대학 같은 그런 사태, 또 UCLA의 경찰이 이렇게 침입해가지고 학생들을 막 무자비하게 잡아가고, 이러한 현실들을 미국 언론들이 다루거든요. 네, 미국 뉴스에 다 다루어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서 이게 그럼 과연 어떤 방향이 옳을까라고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죠. 물론 그 언론들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와 또 친이스라엘 시위 양쪽 입장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처럼 진보 언론만이 우리가 어떤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해서 뭔가 행동이나 활동을 했을 때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이 완전히 그 보도하는 게 너무나 상이하게 다르잖아요. 네. 그 정도로 미국 언론이 척박하진 않고요. 한국의 언론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그런 요구와 주장이 민주당 정부가 이스라엘을 계속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를 주둔하고 지원하고 하는 입장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측면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요즘 여론조사 객관적으로는 또 트럼프를 또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여론들이 아주 비등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 형사 범죄의 유죄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법정에서 굉장히 기록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 민주당 측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과연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미국민의 생활이 금방 나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가 대의 정치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데 많은 좀 청년들이 거기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청년들이 언제부터인가 이런 평화나 어떤 사회운동이나 이런 거에 무감각하게 되었는지,
또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반동적인 정서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원인들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렇게 세대 간의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전쟁을 겪은 세대, 또 IMF 세대, 이렇게 세대별로 경험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공감대가 없어요. 서로의 공감대가 없으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우리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절화되는 시대입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몇 %에 달하는지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40% 가까이. 네, 40% 가까이 됩니다. 네, 테레비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밥 먹는다, 나 혼자 논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이제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남성들이 이렇게 그 식구들을 부양할 필요 없이 좀 산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 로망이 좀 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그 나 혼자 산다 하고는 또 많이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안해진 세대가 됐을까? 나 혼자 사는 게 그냥 편하고 재밌는데, 우리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되고, 남과 북이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꿈꿔야 되고, 이런 얘기는 아주 저 멀리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얘기로 들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육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교육을 볼 때, 저는 미국에서 이제 36년간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협동 숙제를 줍니다. 예, 자기 혼자 잘한다고 그래서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과제를 팀을 짜가지고, 그 팀이 합심을 해가지고 협동을 해서 과제물을 냈을 때 그 뭐 잘한 팀을 이렇게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다 친구를 내가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 친구도 다 경쟁 상대이잖아요. 나 혼자 잘나야 되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또 특히 교육의 방식이 굉장히 주입식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그냥 있는 지식을 막 이렇게 머리에 막 구겨넣으면서 습득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우리가 분단이 오래 지속돼 오면서, 분단의 굉장히 악영향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적으로 대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라는 거를 소통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대하는 그런 발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에 둔감해지고, 그냥 나 혼자 편하고 우리 가족이 편하고 이러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하나의 단체 생활이니까 저출산으로 이어가고 국가 소멸까지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강태영 회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뭐 제가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같이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은 그런 주제입니다. 네, 미국의 정치인 중에서 그 친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인종 청소를 멈춰야 된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있긴 있을 텐데, 아직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다 보니 제가 지금 언론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그 정계가 유대계의 아메리칸 이스라엘 퍼블릭 액션 커미티라는 그 AIPAC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책을 옹호하는 그러한 로비 단체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그 정치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미국의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언론에
그 자기들이 소신껏 발언을 하고 이러는 현상이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미 정계에 나가 있는 의원 중에 코리아 평화에 굉장히 역적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영킴 의원이라든가 또 미셸 팍이라든가 두 사람 다 그 LA 쪽의 정치인인데요. 이 사람들은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신문에 적극적으로 칼럼까지 내고 한반도의 평화에 굉장히 역행하는 이런 일을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2선인데요. 이제 3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국 정치인이라서 무조건 뽑아준 그러한 재미한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한인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냥 다 뽑아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하나의 깨달음의 기회가 됐는데요. 앤디 킴이라는 미 하원 의원이 지금 미 상원 아주 유력한 미 상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인데 이 의원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식도 아주 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본 정치인 중에서는 데이빗 킴이라는 LA에서 이번에 또 연방 하원에 두 번째로 도전하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의식이 좋아요. 아주 의식이 좋고 코리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정계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러한 의식이 아주 정치 의식이 뛰어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LA에 있는 많은 그 보수적인 교회들이 데이빗 킴을 당선 못하게 하는 그런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깝게 지난 선거에서 4,00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 데이빗 킴 후보가 민주당 연방 의원에 꼭 들어가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사회가 종교와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본인은 기독교라고 믿고는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종교 문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는 것 같이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중에서도 또 평화 문제에 굉장히 애쓰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 건물에 가면은 유엔 건물에 가장 가까운데 철치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많은 종교인들이 뭐 특히 감리교라든가 또 메노나잇이라는 또 종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코리아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그런 그룹도 조직을 하고 유엔도 같이 우리가 아까 유엔 앞에 그 종전평화 캠페인의 서명 결과를 제출하는 행진 보셨듯이 그러한 행진을 할 때 같이 해주고 또 미국 정부나 미 의회에 그런 서명 전달을 할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다라는 거는 주류 언론들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이런 구호가 더 이상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때 지나가는 운동이었지 이렇게 성공적인 사회 운동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에 있지 않았던 그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미 주류의 시각이고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공했다라는 시각은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미 주류의 언론들이 실패라는 자꾸 딱지를 붙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운동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불평등에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우리가 꼭 해결해야만 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미국 사회에 저변을 더 넓게 확대시켰다. 또 그러한 운동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 운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운동가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작은 운동가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하나의 성공의 잣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앤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앤서 같은 단체도 중앙에 물론 브라이언 베커가 있고 하지만 전국 곳곳에 지부가 있어요. 전국 곳곳에 지부가 있고 그 지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조그만 일에도 시위에 같이 참여하고 또 교육 활동을 같이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줌으로 많은 것이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 핑크 같은 단체를 봐도 줌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팔레스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썸머 스쿨을 한다. 뭐 이러는 것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가 돼요. 그러면은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에 들어가서 꼭 그 사람들과 같이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 같이 이렇게 의식화되는 작업을 같이 갖는 거죠. 또 특히 그런 것을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 해왔다고 보여지는데요. 브라이언 베커가 얘기하기로도 앤서 같은 자기네 같은 단체 또 다른 단체 반전평화 단체들이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이제 그 의식화가 축적이 돼서 이런 팔레스타인 시위 그러면 다 이렇게 길거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그런 배경이 됐다고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아까 사진을 보여드린 맨하탄 한가운데 있는 맨하탄 한가운데 어떤 건물이나 교실을 가지려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재정을 마련을 해가지고 맨하탄 한가운데 피플스 포럼이라는 아주 근사한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계속 교육 행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미국의 노예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볼 것이냐 뭐 이런 주제라든가 팔레스타인과 노동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심각한 주제로 거의 매일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같이 배워나가는 배움 공동체라고 할까? 그런 배움 공동체가 아주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이 지난 80년 동안의 그 남쪽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제 자주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쪽을 계속 파트너로 여기고 이런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북쪽을 지속적인 파트너로 여기면서 앞으로 그 해외 동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부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정치인이라든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수많은 또 선량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연대와 끈이 더 중요할 거다. 앞으로 그들과 같이 해서 전쟁 세력을 물리쳐 나가면 좋겠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